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7월 10일 일요일입니다. 네, 지난주에 영상을 올리겠다고 말씀드렸다가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주말 전에 꼭 올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영상을 올립니다. 일단 한 주 동안 HMM의 흐름과 그 다음에 매매 동향들을 좀 지켜보고 다음 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뉴스를 보게 되면은 별도의 뉴스는 없습니다. HMM 내주 중장기 투자 계획 발표한다라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조선이나 해운 쪽은 항상 엇박자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날 때는 공급이 부족해서 주가가 폭등하면서 고점을 찍고 하락할 때 벌어들인 돈으로 투자를 늘리면 공급을 늘리면 그 이후부터는 수요가 줄면서 오히려 손을 빠는 그런 사이클, 항상 엇박자 나는 사이클을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과연 엇박자가 날지 아니면 엇박자가 나지 않게끔 HMM이 단기, 중장기, 장기, 초장기 이렇게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서 어떤 그런 수요와 공급의 어떤 그 균형을 잘 맞출지는 이 투자 계획을 14일에 한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투자 계획이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면 주가가 오를 거고요. 근데 그럴 가능성보다는 그냥 횡보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면은 아무래도 투자라는 게 양날의 검인데요. 투자는 곧 비용을 늘린다. 그러면은 영업이익률 아니면은 영업이익률은 아니죠. 투자니까 투자가 어떻게 되는지는 봐야겠지만 어쨌든 비용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익적인 측면에서는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투자가 한꺼번에 수천억 수조원이 나가는 게 아니고 단계별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라 실제 어떤 기업의 분기별 아니면 월별 영업이익이나 이익 동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는 있는데요. 어찌됐든 투자를 한다는 거는 그동안에 벌어들인 돈을 사용한다는 것이고 그거를 반대로 생각하면은 결국에는 앞으로 미래에 매출이 더 커질 거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상승과 하락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HM의 움직임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죠. 돌아오는 월요일부터 주가가 오른다라고 하면은 14일에 오히려 폭락 아니면 급락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저는 염두를 해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도하게 상승하지 않고 그냥 횡보하는 수준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들고요. 금주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7월 4일 월요일에 가장 저점을 찍었고 사실 이것도 횡보죠. 10%도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횡보고 특히 금요일에는 시가 대비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래서 거래량도 평균 수준에 이렇게 유지하는 수준이었고요. 그래서 HMM은 현재 지금 매수 주체가 실종이 되면서 사실은 횡보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7월 4일 월요일부터 7월 8일 금요일까지 보게 되면은 연기금이 40만 주 매도, 그리고 금융투자 2만 주, 보험 15,000주 매도, 외국인이 80만 주 매수, 기타 부분이 25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지금 사실 외국인 매수 물량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주가는 더 빠졌을 수도 있는데요. 어찌됐든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주던 SM그룹이 뉴스가 나오면서 조금 부담을 느꼈는지 매수를 멈췄고 7월 8일에 15만 주 정도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SM그룹의 하위 계열사들이 매수한 게 아닐까라고 좀 예측은 하는데요. 어찌됐든 30만 주, 20만 주씩 매수해온 물량들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다라고는 예상할 수 없지만 어찌됐든 며칠 지나니까 또 시장 관심 없어졌죠.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주말에 뉴스 나왔다가 HMM 주가 좀 빠지고 그다음에 SM그룹에서 매수 멈추니까 시장에서 이제 더 이상 관심 안 갖잖아요. 그거 말고 관심 가지기 훨씬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어느 순간 다시 매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매수 주체가 생기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연기금이 오랜만에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7만 주. 사실 이게 연속성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금융투자는 언제든지 돈을 벌 수 있는 그 기운만 들어오면은 전날까지 100만 주 팔다가도 바로 그 다음날 500만 주 살 수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는 크게 고려하지 않고요. 외국인의 물량이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요즘 하락할 때의 스탠스는 연기금의 매도 물량을 기타 법인만 매수 호가에서 받아 먹으면서
사실은 힘들었던 건 사실이고요. 왜냐면 6월 중순부터 계속 외국인이 매도를 했잖아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 멈춘다라고 하면은 기타 법인과 뭐 연기금이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고 하면 충분히 주가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출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차장고는 뭐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많기 때문에 뭐 크게 고려하지 않고요. 공매도는 많이 늘었습니다. 21%. 뭐 그러나 과거에도 6월 초에도 6월 하반기에도 30%, 23%까지 나왔기 때문에 공매도는 여전히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봉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은 요 26,300원, 그러니까 전주의 하락분 고가 수준까지 다 메이크업 했으면 좋았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주봉 기준 아마 제가 5일선 25,910원을 꼭 도달을 해야 어떤 상승의 모멘텀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난주 그 영상에서, 금주 영상에서. 어쨌든 닿지도 못하고 도달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제 버티기 모드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상승 퍼센트가 5%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버티기 모드라고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그러면은 다음 주에 조금 하락한 주봉 5일선을 넘어서 마감하느냐, 넘지 못하고 옆으로 기어가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HMM이 여기서 바닥 시그널 찍고 과거처럼 다시 V자 반등을 할지 아니면은 더 오랫동안 옆으로 횡보하다가 좋은 뉴스 나와서 상승할지 아니면 나쁜 뉴스 나와서 하락할지가 결정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HM은 현재 지금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은 주봉 기준으로는 그렇게 좋은 시그널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마지막 날에 기타 법인과 연기금이 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 그리고 공매도가 50만 주였는데 대부분 40만 주가 외국인이라고 보면은 사실은 공매도를 제외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가 들어온 거거든요.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보면은 그러면은 외국인과 연기금 기타 법인 매수하고 개인만 매도한 걸로 보여집니다. 개인과 공매도만. 네. 뭐 개인이야 워낙 뭐 단기 투자하는 주체들은 HMM보다 상승폭이 훨씬 많은 기업들 많았기 때문에 굳이 HMM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서 물량을 던진 것 같고요. 그리고 제 영상에서도 보게 되면은 오랫동안 가져와셨던 분들도 현재 가격대에서 손절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봤습니다. 지금 오히려 이렇게 33,950까지 상승을 했다가 바로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허탈감, 그리고 이제는 끝났나 보다, 다시 21,000원 가서 또 몇 개월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구나라는 생각, 어떤 그런 걱정, 그리고 어떤 두려움이 급습해 오면서 주가 이제 어떤 매도에 클릭이 나가는 거거든요. 네, 사실 주식은 그렇게 감정을 싣고 보면 안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간단히 말하면 1월 24일보다 더 위에 있잖아요. 1월 24일에도 크게 타격받지 않았던 사람이 지금 7월 달에 25,000원을 찍었다고 해서 매도를 한다라는 거는 사실은 감정이 실린 매도로 매매라밖에 볼 수 없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다른 종목을 사시더라도 똑같은 어떤 그런 안 좋은 상황을 답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잘 지켜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버티기 모드가 되었고 다음 주에 주봉 5일선을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완만하게 이런 모습으로 상승을 할 거고요. 그게 아니고 급등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V자 반등을 노려볼 만하고요. 그게 아니고 5일선을 닫다가 다시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옆으로 더 긴다, 한 2, 3주 정도는 옆으로 더 길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월봉 보면은 7월달 6월달에 24% 하락을 했기 때문에 월봉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 전월의 하락분의 반 이상, 그러니까 28,000원 후반대까지 반등을 해줘야 그 소위 말해서 반등하고 더 큰 상승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월봉 기준으로 28,000원대까지 메이크업 해주고 그 다음에 3만원 중반대까지 올라가 주면은 그 다음에는 사실은 4만원대까지 충분히 도달해볼 수 있는, 월봉 기준으로 보면 그런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당월에 28,000원대를 무조건 메이크업 해야 됩니다. 1월 달에 보면은 21,000원까지 빠졌지만 그 다음 달에 그 하락분을 전부 다 메이크업 했거든요. 전월까지 다 3개월. 그렇기 때문에 지금 HMM은 사실은 보게 되시면은 뭐 아주 이때, 그러니까 뭐 이제 유상증자하고 뭐 감자하고 뭐 이래서 사실은 2007년도 34만 1,000원, 그러니까 여전히 마이너스 92%거든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 때로만으로도 한정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2020년 10월이니까 이 정도 되겠죠. 네. 지금 코로나 때 2,000원이었어요.
코로나 때 2,000원이었고 현재 지금 25,000원입니다. 거의 10배 아직도 올라와 있는 상태죠. 뭐 HMM의 특수 상황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높은 그 가격대입니다. 잘 버티고 있기, 그리고 이 높은 가격대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당연히 상장사 중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벌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은 최상위권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HMM을 갖고 폭락해서 망할 거야라고 생각하시기에는 현재 지금 해온 사이클이 그런 사이클이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 탄소 중립을 해야 되는데 탄소를 무지막지하게 배출하는 기업인데 코스피 대형 회사다. 근데 영업이익률이 빠지고 있고 이런 기업이다. 그런 기업에 만약에 투자했다라고 하면 물론 이건 가상입니다. 뭐 그런 기업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어떤 영업 환경이나 아니면 탄소 중립에서 어떤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하는 그런 모습들을 봐야 되는데 그런 걸 감안을 하면 그런 기업이면은 두려워하셔도 뭐 두려워하시는 게 당연한데 돈을 계속 벌고 있는 추세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하시면서 망하겠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 기우다라고 조금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2020년 이게 지금 분기 2020년부터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그러면서 부채 비율은 엄청 빠졌습니다. 59%까지. 지금 2016년에 부채 비율이 11,000%였거든요. 그러면서 현금 유보율은 400%까지 올라갔어요. 이런 기업이 여기서 다시 이렇게 빠질까요? 항상 그러니까 뭐 주가는 올랐다 빠지지만 이 돈 버는 건 이 트렌드입니다. 주가가 사실 이때는 지금 보게 되시면은 오히려 2010년도에는 고점을 찍고 내려오잖아요. 근데 이제 내려오면서는 사실 매출액이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이 가격에 그러니까 누가 먼저인지는 모릅니다. 가격이 하락을 이끄는지 아니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하락을 이끄는지는 그거 누가 먼저인지는 선후 관계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한 주체가 끌어내리기 시작하면 다 같이 빠집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가격이 상승했다가 지금 다시 하락하고 횡보를 하고 있는데 또 불구하고 매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의 매출의 상승이나 영업이익의 상승과 현금 유보율, 부채 비율, 그리고 당기순이익의 상승은 오히려 나중에 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에 현금이 없으시다라고 하면은 뭐 그냥 지켜보시는 게 맞고 현금이 있다라고 하면은 추가 매수 타이밍이나 아니면 다른 종목을 찾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일단은 제가 그 관점은 계속 동일합니다. 이 당시에 6월 24일에 음봉을 찍었다라고 하면은 23,000원대에서 매수하시면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이때 24,000원으로 말아 올렸고 7월 4일에 23,000원이 됐지만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더 신저가를 갱신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 찍었다 살짝 올라왔죠. 근데 이런 경우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때 매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항상 매매를 할 때는 정규장 말고 시간의 단일가에서 매도를 하거든요. 매매 동향 다 보고 가격은 엄청 올랐는데 매매 동향이 너무 안 좋으면 매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관점을 봤을 때 종가 기준으로는 이때 23,400원 위로 마감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지켜보려고 했는데요. 어찌됐든 주가는 그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과거에 매도했던 종목인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저 옛날에 이 6월 달에 매도를 했거든요. 6월 7일 월요일에 주가 그 매매 동향을 보면 지금 보게 되시면은 이때 고가로 끝납니다. 종가 고가면 엄청난 거잖아요. 종가가 고가면 힘이 엄청 센 거거든요. 3886원 종가가 고가로 끝났습니다. 그럼 누구든 다음에 더 큰 상승을 예견합니다. 예상하고요. 근데 6월 9일에 매매 동향을 딱 까면 지금 6월 9일 맞나요? 6월 7일이네요. 6월 7일에 매매 동향을 딱 까면 다 매도합니다. 지금 원래 이 당시에 그 연기금이 꾸준하게 매수를 해왔어요. 그러다가 주가가 어느 정도 올르면 한번 툭툭 이렇게 소액이지만 툭툭 던집니다. 외국인도 공매도 멈추면서 쑥쑥 사왔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매도를 하죠. 6월 7일 보시면
기관이 엄청나게 던집니다. 뭐 사모펀드, 금융투자, 기타 법인까지. 네, 이렇게 던지면서 매매 동향이 그래도 지금 보게 되면은 이때는 그래도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왔고 6월 3일에는 연기금이 매수를 했고 쌍끌이 매도지만 6월 2일도 쌍끌이 매도지만 연기금 매수를 했고 6월 1일도 쌍끌이 매수지만 연기금 매수를 했고 5월 31일도 쌍끌이 매도지만 연기금 매수를 했습니다. 6월 7일은 쌍끌이 매도인데 매도량도 더 늘어났고 연기금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모든 조건들이 엇박자 나는 순간 쉽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매매 동향을 항상 주가의 상승과 이런 걸 볼 때도 매매 동향을 다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주가의 상승폭이 10%로 제한되어 있는 시간의 단일가의 물량을 일부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한 가지 좀 팁으로 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